자,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네, 선프로TV. 자, 내일 방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좀 하루 정도 먼저 쉬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왜냐면 설 명절 당일부터 네, 금, 토, 일, 월. 그렇죠. 근데 금요일에 출발하면 길이 막히니까 목요일 날 목요일부터 좀 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목요일에 연차를 좀 쓰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목요일 날 다 같이 또 쓰면 좀 길 막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수요일 날 또부터 수요일로 쉬시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 몰릴 수 있어. 수요일 날. 네. 그럼 화요일에 또 쉬고. 그렇지. 그렇게 일주일 쉬는 겁니다. 예, 설은. 예. 네. 자, 이제 그래서 저희는 내일까지는 하고요. 예. 내일까지는 공휴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안 하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를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제 축구를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야, 진짜 암 걸릴 뻔했어요. 암. 예, 와, 진짜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또 얘기하다가 한 30분 네. 떠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을지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지금 연결이 안 됐나 봐. 됐네요. 자, 네. 오늘 미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정말 소폭 상승했고, 다우도 또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2.23% 상승했고요. 네. 디즈니가 오래간만에 또 상승한 소식을 또 보여줬습니다. 2.73% 상승했고요. 팔란티어, 야, 정말 메타랑 팔란티어 나랑 연관 있는 종목들 왜 이러는 거야 다들. 예, 그래서 팔란티어가 30.8%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뭐 소폭 또 조정을 줬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중소형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조 기자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네.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화끈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9%로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 WTI 기준으로 73.3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디스에서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 대해서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강등 경고까지도 이어지면서 어젯밤에 또 22% 가까이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무디스 때문에 하락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네. 또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은행에 대한 위기감, 다시 또 우려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엔페이지 에너지 뭐 태양광 대표 기업이죠. 매출과 이익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네. 사실. 예,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 하락했는데 뭐 가이던스 자체가 올해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가이던스 하나로 프리마켓에서 13% 좀 급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장 전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포티넷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기업이죠. 그렇죠. 네, 이익이 16% 증가했다, 매출은 10% 증가했다라는 호실적 발표에 프리마켓에서 11% 급등했고요. 또 스냅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상치보다 적은 순손실률, 그러니까 순손실률이 있는데 네. 예상치보다는 좀 적었다. 하지만 이제 직원 감원 한 500명 이상 이제 할 예정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혀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소형 성장주들이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종목들 있잖아요. 변동성이 클 것 같다고. 예. 그런 종목들 가운데 1위가 스냅이었었고 한 5위쯤에 팔란티어가 있었는데 팔란티어는 플러스 30%, 스냅은 마이너스 30%. 딱 거기에 곱하기 2씩 하면은 왔다 갔다. 그때 왜냐면 15%였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 곱하기 2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팔란티어는
맨날 예전에 이제 주가 하락할 때 빨랑 튀어 빨랑튀어.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빨랑 타요. 빨랑 타요. 빨랑 타요가 그래요? 돼야 될 것 같은. 와, 알겠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예. 자, 다음 이제 뉴스 보시게 되면 이제 포드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예상치 웃도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찬가지로 토요타. 제가 이제 자동차에 관련돼서 가지고 나온 이유가 포드나 토요타에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와 또는 하이브리드. 네. 자, 어떠한 방향성을 좀 가지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또 상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2024년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연초기 때문에 아직 뭐 결단하기는 좀 이르겠지만 전기차 수요는 약간의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1월 판매량이 뭐 한 대였다라는 뭐 이야기까지 테슬라요? 예, 테슬라는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정해지지 않아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그 보조금 때문에 약간의 갈팡질팡하다 네. 보니까 예, 판매량이 이제 그렇게 좀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일단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국내 현대차나 또 기아차들이 뭐 좋은 또 주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자국 내 EV 제조업체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지원하겠다라는 발표가 또 나오게 되면서 참 중국의 전기차가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또 점유율을 가져갈지가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자세한 뉴스는 또 뒤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죠. 할게요. 네. 예. 정말 재미난 뉴스를 먼저 간략하게 약 1분만 네.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디즈니를 고소하겠다라는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스타워즈의 만달로리안이라는 이 영화인지 애니메이션인지 모르겠지만 영화겠죠? 네. 예, 루카스 필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배역을 맡게 된 지나 카라노라는 이분께서 사실 이 배역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배역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외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우가 내가 지금 부당하게 부당하게 내가 이 부분에서 좀 멀어졌다. 탈락했다라고 네. 해서 월트 디즈니를 고소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이 배역에서 좀 내려온 이유가 네. 뭐냐면 그 이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그 보수적인 의견을 좀 표명했다라는 이유로 약간의 좀 사회적으로 약간의 좀 언급이 됐나 봐요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이제 배역에서 이제 좀 뭐 해고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의 남자 스타들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나는 여성으로서 불이익을 받았다. 네. 그래서 성차별까지 받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월트 디즈니에 이제 고소를 한 그러한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루카스 필름 부서에 자신을 내가 맡았던 역할로 복귀시키고 네. 그리고 7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에 논평에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의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이 법원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고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 법률적인 비용을 일론 머스크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딱 보고 나서 갑자기 떠오르는 네. 하나의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전에 유대인에 대한 이제 유대인 발언이 약간의 좀 이슈가 되면서 반유대주의 발언에 찬성을 했죠. 그렇죠. 예, 네. 반유대주의 발언에 찬성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광고주들이 떠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욕을 했어요. 욕을 세 단어인데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F자가 들어가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하이 밥 아이거 디즈니 네. 예.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디즈니를 저거 골탕 먹여야 되지? 고민을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때 찰나에 이 배우가 내가 지금 부당한 지금 대우를 받았다. 디즈니를 고소하고 나 싶어요. 고소하고 싶어요. 그래? 야, 내가 자금 좀 너한테 줘도 될까? 나 대신에 좀 고소 좀 해봐봐. 네. 요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의 그 흐름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 X를 통해서 본인은 반유대주의에 옹호했다라는 약간의 정치적 부분이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광고주로부터 약간 불이익을 받았는데 네. 이 배우는 성차별과 이게 배우들에게는 뭐 지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네. 성차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약간 엮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참 재밌는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진상이지 뭐. 누가요? 이런 모습. 네, 저는 안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발 빼기. 뭐 욕도 하고. 네. 욕을 왜 해? 그렇죠. 예, 하여튼 자 그런 모습에 진상이란 표현은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심심풀이로 저희가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가져온 뉴스고요. 이제 본격적인 뉴스가 이겁니다. 지금의 랠리를 뒤집을 수 있는 4가지 약세장의 시나리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는 수브라마니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말 뛰어난 네. 또 전략가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브라마니안이고 과거에 2023년에 대한 어떤 이 주식 시장의 흐름 제대로 또 맞추셨던 또 2022년에 대한 또 폭락도 맞췄고 예, 그러한 분이신데 일단 목표치인 S&P 500이 목표치인 5천에 다 왔다. 근데 이제 다음 시나리오는이라고 해서 이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4가지 시나리오를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많은 기대감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여기서 시장이 빠질 수 있을 만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수요가 약하다. demand is weak이라고 썼는데 demand라는 것은 뭐 수요라고 직역할 수 있겠지만 소비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4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은 약간의 중간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그다지 본인은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테크야 뭐 물론 워낙 매출과 이익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S&P 500 전체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6% 정도 상승했는데 매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3%밖에 상승하지 않았더라. 네.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고려하게 된다면 이건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수요 약세, 그러니까 즉 이제 소비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단어 선택이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좀 안 좋게 봐야 되냐 했을 때 이머징 마켓, 특히 이제 한국을 또 예를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이제 수출 지표 전환은 시장의 안정화를 또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이런 수출 지표 전환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리고 제조 신규 주문과 재고량을 비교하면은 약간의 좀 개선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요가 약한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말되 네. 하지만 지금의 미국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의 해고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스냅 그리고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지금 많은 이제 추가 감원을 발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 해고가 가속화가 된다면 네. 앞서서 1번에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아야 될 부분도 같이 좀 언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게 계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게 되면은 그 해에 이제 구조조정이나 어떤 그 해의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찍이 연초에 이런 부분을 일찍이 좀 감원을 하는 부분 감원을 하고 구조조정할 네. 부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러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계절적이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아직까지는 20% 정도 적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봤을 네, 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도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예, 그래서 해고 지금 뭐 최근 감원에 대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이게 계절적으로 1분기 안에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지는 우리가 추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레이오프, 그러니까 감원에 대해서 이 그래프 그냥 수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024년 제일 오른쪽에 2024년 1월 달에 약간 이렇게 고개를 드는 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023년의 1월 달을 보게 되면 네. 예, 또 역대급으로 감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그런 감원의 어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1월 달에 감원은 그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수치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2월 달, 3월 달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에 따라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거 기업들의 배당금 삭감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자체가 배당금을 70%가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큰 타격을 주고, 예, 뭐 대성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또 두게 되면서 이게 뭐 정말 뱅크런까지 가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아직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연준의 뭐 금리 인하가 없다면 현금 수익과 자본 지출 위험이 아직은 있다. 하지만 미국 내 투자 사이클과 AI 투자 사이클이 맞물려서 설비 투자 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기업의 투자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배당금 지급이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우리가 뭐 배당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자사주 매입하는 애플도 여러 있겠지만은 이런 배당금 지급이 앞으로는 우리가 좀 총 수익률 시대에 좀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아무리 성장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 내에 총 수익률에 우리가 이제는 좀 집중하는 좀 안정적인 어떤 기업 운영으로 가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적인 부분, 뭐 배당금 삭감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이유는 또 배당금이 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늘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는 홍해와 파나마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홍해 지역은 뭐 다들 아시는 반군 공격이 있는 상황이고 파나마 운하는요. 좀 가뭄이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홍해와 파나마 운하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반등은 뭐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보류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S&P 500 기업의 운영 지출, 그러니까 이제 유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운송에 쓰는 그런 비용 자체가 전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인플레이션의 어떤 직격탄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뷰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운송 중단이 된다면 이게 자국 내의 제조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좀 너무 과도한 뷰죠. 과도한 희망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뭐 일시적으로는 운송 중단이 돼서 약간의 뭐 물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급망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어떠한 뭐 발단이 돼서 뭐 제조 활동을 또 이어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줬는데 뭐 재미난 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4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이 정말 뭐 하락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시나리오니까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4가지를 이 수석 전략가가 이야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2년 동안 가장 과열된 선물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주식 시장 자체는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레버리지 수준이 정말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고 선물 포지션이 정말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수치를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선물 시장이 확장되었을 때는 조정을 줬던 어떤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과거의 그 데이터를 빌어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약간 과열되어 있는 시장은 이 선물 시장과 또 주식 시장 양 시장을 보게 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약간의 좀 우려 섞인 그러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가 조만간 우리는 웩더독이라는 단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웩더독이 뭐야?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게 웩도독이거든요. 근데 그 원래는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으면 현물 시장이 선물을 끌고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현물이 진짜고 그다음에 선물은 그거 갖고 돈 먹게 하는 그렇죠. 거니까 원래는 현물이 선물을 끌고 가는데 이게 가끔 그 선물이 먼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데 선물이 올라가서 현물을 끌고 올라가거나 선물이 떨어지면서 현물을 끌고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네. 그럴 때가 이제 우리는 웩도독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 그 정말 선물 시장이 2년 내 최고치로 과열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현물 시장에 분명히 야 악재가 없는데 왜 떨어져라고 하면서 왠지 웩도독이라는 단어를 조만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예. 그래서 지금 2년 내에 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찌 보면 조만간 또 약세로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떤 랠리에서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이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 들어서 좀 급증한 기업 내부자들의 매도 물량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것이 뭐 하나의 뭐 지표로 쓰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이거는 뭐 매도 사인이다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네. 보는 거죠. 아, 기업 내부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좀 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지표로서 뭐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의 어떤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이 평균치를 위에 좀 많이 높아졌네요. 올라졌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 베리시한 예, 그러한 시장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내려가면 이제 불리시한 매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또 불리시한 그러한 시장의 영역인데 최근 2024년 1월에 들어서 이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불리시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비율보다는 약간의 좀 약세로 갈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그러한 표까지 제가 좀 가지고 나와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연체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뭐 물론 이 이야기는 야 뭐 저번 달에도 그랬고 저저번 네. 달에도 그랬고 뭐 계속 사상 최고치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소득별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2023년 지금 1분기인데 지금 이쪽이 이제 2024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예, 과거에 제가 아마 제 기억에 2023년 1, 2분기 때 한번 갖고 나온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고개만 딱 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점점 이어지면서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저소득층, 네.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일수록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예, 이 기울기가 가파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생 스튜던트 론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받았던 그런 부분은 이제 2021년 1분기 이후로 많이 좀 탕감해 줬던 그런 네. 부분도 있었고, 뭐 부양책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상세가 됐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게 되면요, 신용카드가 정말 이게 신용카드입니까? 예, 파란색이 이제 신용카드예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물론 야 과거에도 지금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지 않았냐. 근데 2008년 때 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기울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사실 이때 금융위기 때 올 때와 지금의 이 기울기, 물론 절대값은 좀 낮을 수 있으나 네. 이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 외에 오토론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몰기지도 뭐 물론 바닥에서 아직까지 뭐 상승폭 자체를 봤을 때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지금 신용카드 연체 증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최용석 매니저님께서 최파고님이 예, 또 3억 원을 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4.5억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 두 번이군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회식 중에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여기다가 이제 팁을 네. 하고 있는 와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회식 예. 끝나고 오세요. 예. 3부 같이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만. 맞죠 이거. 자, 오늘 저도 이게 뭐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산업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기사, 오늘 저는 약간 놀라워서 뭐였냐면 전화 안 받고 싶다.
자, 이게 그 뭐냐면 right to disconnect라고 해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호주에서 퇴근 후에 상사의 전화를 무시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자. 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저는 우리나라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호주나 다른 국가들도 이런 거죠. 일 끝나고 막 카톡하고, 일 끝나고 막 메신저 보내고, 일 끝나고 전화해서 자, 뭐 이들이 그거 어떻게 됐어?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일 끝나고 전화 상사는 무시해도 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고용주는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인가 싶었는데 최초는 아니라고 하고요. 프랑스, 스페인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전화라도 네. 그 퇴근 후에 그게 있나? 뭐요? 그 뭐 전화 야 뭐 너 내일 일하는 거 뭐 준비했니?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 끝나고 전화했는데 뭐 문득 약간, 갑자기 아니, 8시에 전화 와서 그런 문화는 약간 아시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뭐 네. 이 스페인이나 오. 스페인, 프랑스, 호주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시아만의 문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 저도 좀 신기해서 갖고 예,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호주 총리가 했던 말이 조금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니 24시간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가 24시간 상사의 지치에 노출되어 있어야 되냐. 그건 안 된다.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좀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건 그렇고 자, 제가 준비한 본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몇 차례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인공지능이 세상에 다가오고 있고 인공지능을 또 학습시키고 그걸 뭐 LLM을 돌리고 하려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전력 인프라, 그다음에 전력 기기, 뭐 전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에서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네.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에서는 관련된 그러면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들에 한번 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발자국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전력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탄소 발자국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탄소 발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력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에어 트래블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근데 비행기 0.99톤인데 이 GPT-3 보세요. 502톤입니다. 채 GPT? 네. GPT-3. 아니 우리가 여행할 때 비행기 타서 우리 비행기 타면 막 디젤 냄새 나고 하잖아요. 예. 그게 0.99톤인데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한 사람당 예. GPT는 왜? 502톤. 아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전기는 물론 뭐 신재생으로도 그러니까 발전하겠지만 화석 연료로도 아직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천연가스, 석탄도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석유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탄소 발자국이 발생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게 꽤 빠르게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 같다. 그래서 2026년까지 데이터 센터,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로 소비되는 전력 소비량이 2022년에 비해서 2배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보통 우리가 전망을 할 때는 굉장히 먼 기간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 탄소 배출 제로를 할 때도 뭐 2030년, 2040년, 2050년 하는데 이건 그렇게 멀리까지 전망하지도 않습니다. 2026년이면 당장 내후년이에요. 예. 당장 내후년까지 전력 소비가 2배가 된다는 거니까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있는 인프라 갖고 전력 소비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그만큼의 발전소도 있어야 되죠. 그만큼의 변전소도 있어야 되죠. 그만큼의 전력 인프라가 있어야 되죠. 그만큼 전선이 있어야 되죠.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전력 소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관련된 기업들에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또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그럼 이 전력 소비량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봤더니 전력 소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100이라고 쳤을 때 40%가 컴퓨팅이고요. 실제로 이제 학습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 CPU 돌아가는 거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40%, 다음 40%가 냉각이더라고요. 아 냉각. 그러니까
40%가 컴퓨팅, 40%가 냉각이고 나머지 20%가 나머지 이게 뭐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막 전기 기기 돌리고 기계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20%가 그거니까 80%는 학습, 인공지능 학습하고 뭐 CPU 돌리고 GPU가 돌아가고 거기다가 나머지 40%는 냉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얘기를 하면서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것도 바로 전력 소비량이 거의 40%를 냉각이 차지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가운데 지금 33%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16%, 중국에 저는 꽤 많을 줄 알았더니 중국엔 10%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센터 가운데 미국과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리츠나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3%가 미국이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뭐 그냥 주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전력 인프라나 전력 설비를 하고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바클레이즈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로 이런 기업들을 꼽았습니다. 사실 가장 위에 보이는 게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부동산 리츠인데, 예. 에퀴닉스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부동산 리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배당을 하는 이제 부동산 리츠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니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팔란티어처럼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좀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런 부동산 리츠 같은 게 아닌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요 기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튼 코퍼레이션 일단 주가의 최근 움직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튼 코퍼레이션은 뭐 몇 차례 그냥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전력 인프라를 설치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전소에서 우리가 이번에 뭐 변압기도 필요하고 이거 전기 연결하는 거. 그리드. 이번에 그리드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이런 거 연락하면 설치해 주는 기업. 그런 데가 바로 이튼 코퍼레이션입니다. 약간 전파상 같은데. 옛날로 치면 80년대. 그죠? 전파상? 전파상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다 해줍니다. 그렇죠. 오셔서. 예. 그렇지. 전파상 맞긴 맞는데. 약간 고급 버전. 그렇죠. 그래서 막 전력 설비, 막 변압기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 갖고 와갖고 이제 본인들이 설치해 주는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그리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연락하지? 이튼한테 연락하면 돼요. 이튼한테. 그래서 설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전력 인프라와 그 다음에 전력 설비를 많이 그러니까 설치할 때 이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도 저는 이제 박 팀장님 오기 전부터 몇 번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변압기랑 전력기기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도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력 그리드가 설치될 때는 변압기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전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전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전기를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바꿔주는 게 변압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변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를 통해서 그걸 다 이제 퍼뜨려주고. 그걸 만드는 곳이 또 제너럴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가네요. 그렇죠.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력기기.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뭐 효성 중공업이니 현대 일렉트릭이니 뭐 LS 일렉트릭이니 이런 기업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에 있는 실제 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출 지표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은 실제로 그 전력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와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도 함께 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튼 코퍼레이션, 제너럴 일렉트릭 이렇게. 민호님이 슈카도 저런 얘기를 했다고. 슈카 형님은 다 했지 뭐. 안 한 게 없죠.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없죠. 그리고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발제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을 발견하게 되냐면 제가 보고 있는 거 똑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희한하게 나는 이게 새롭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새롭다고 했는데 네. 5년 전에 다 했었어. 난 지금 봤는데. 그건 부지기수고요. 예, 예. 저도 그렇고 부지기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